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오후 6시 43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2.45포인트 상승해서 320.55에요. 320.55. 자, 종가를 320.55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월봉이잖아요. 근데 음봉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요 선이 하락 추세선이란 말이에요. 하락 추세. 그래서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있고 양봉으로 이렇게 양봉으로 걷어 올리면 이게 위쪽으로 튕기는데, 반대로 이렇게 음봉으로 두들겨 맞으면 이렇게 연장돼서 내려가요. 지금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장돼서 내려가면서 상단선 위치가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능해. 그래서 1번, 2번.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한 2번, 1번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거고, 하단선의 위치가 3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저가를 지켜야 되는데, 요거 저가 지킬 수 있겠어요? 저가? 네, 저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매수하시는 거고, 저걸로는 저가 못 지키겠다 그러면 매수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쉽잖아요. 저가를 지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320.55.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326, 이게 322.33,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318.87. 자, 이 싸움은 요거 여기 상단선 요거잖아요. 322.33, 그 다음에 요거 326, 그 다음에 이게 318. 땡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하실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시가 정도, 아니 종가 정도. 예? 매수하실 거면 종가에서 저가 사이, 여기가 매수형 여기고, 매도는 322.33 위에서 할 건지 326 위에서 할 건지는 본인이 결정하세요. 지금 이거 타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 이 선 타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버퍼를 두고 326까지 열어놓고, 만약에 나는 매도하겠다 그러면 322.33에서 326 사이 이 공간을 노리셔야 되고, 매수하겠다 그러면 이번 주 종가 아래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조금 다른 정보도 보여드릴 건데 참고 삼아서 보세요. 자, 일봉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종가까지라 그래. 하단선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상단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325.34, 그 다음에 여기가 321.33. 그러니까 대충 비슷하잖아요. 대충 비슷하다고. 여기 시작되는 점이 321.33이고, 그 다음에 여기 325 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매수인데 종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매수한다 그러면 금요일 종가 부근 정도를 노리면 되고, 저가만 안 깨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매수는 딱 정리가 되는데, 매도는 문제가 고가를 넘을 거잖아요. 예? 고가를 넘을 확률이 높잖아요. 물론 시가가 달라서 고가를 못 넘을 수는 있는데, 지금 환경에서는 고가를 넘을 확률이 무지 높다고요. 고가를 넘으면 일봉은 매도가 안 되잖아요. 예? 매도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월요일에 고가를 넘었을 경우에 그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이거 아시죠? 수요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월, 화, 목, 금,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월 이렇게 오래 끝나요. 자, 근데 제가 알기로 금요일 날이 배당락이고, 배당락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화요일부터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고가를 높여도 화요일에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월요일에 고가를 높여놓고 화요일에 개파락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말은 그럴듯해요. 고가를 낮추면 매도한다고. 근데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면 이거 매도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고가를 높였을 때 매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라 그러는데 고가가 전봉 저가보다 낮아버리면 매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고가를 넘었을 때 화요일에 고가가 낮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월요일에 고가를 넘었는데 화요일에 고가가 낮아지는 걸 보고 매도를 할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매도의 기본이 주봉상 322.33? 예, 그 정도는 넘어야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월요일날 고가를 높이면 화요일 이후로 고가를 낮추면 매도할 수 있는데 갭으로 떨어지는 건 예측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알아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코스피 200 지수. 자, 코스피 200 지수를 볼 건데 일단 분기봉을 보여드려요. 분기봉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건 아래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자, 네. 열었어요? 네? 열었다고. 자, 보세요.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시가까지 갈 수 있어. 예?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시가까지 갈 수 있는 폭이 있는 거예요. 폭. 예. 근데 이건 저가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저가가 높아지면 347.12까지는 저는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가가 높아지면 347.12가 목표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12월 저가를 1월에 지키면, 예? 1월에 지키면 347.12가 목표예요. 대충 이렇게.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가가 깨져. 저가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목표예요. 예? 여기까지가 한 270선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저가를 깨면 270까지 개방되는 거고 270선 아마 27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저가를 지키면 347.12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74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대충 2.5%만 올릴게요. 예? 계산하기 힘드니까 2.5%를 올릴게요. 그러면 320.83이죠. 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시초가가 상단선입니다. 누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 주봉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얼마? 여기 326 322.56 그러니까 322.66 그 다음에 326 이렇게 매도를 할 거면 이 두 수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하단선의 위치는 대략 319.30인데 이걸 일봉을 보면 종가 정도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종가 아래, 매수는 종가 아래를 보시면 되고, 딱 종가잖아요. 그러니까 종가 아래를 노리시라고요. 나는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종가 아래를 노리시면 되고, 매도는 321.38에서 325.31까지니까 결국에는 주봉도 똑같고 일봉도 똑같고 322 라인을 쓸 건지 326 라인을 쓸 건지만 매도 시에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고, 화요일 이후로 저가를 깨면 하방이에요. 화요일 이후로 저가를 깨면 하방이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날은 월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자, 월요일에 안 갔어. 예를 들면 매수가를 안 갔단 말이에요. 주봉 매수가도 안 가고 그 다음 일봉 매수가도 안 갔어요. 근데 화요일이 됐을 때 주봉 매수가에 갔다라는 거는 일봉은 저가가 깨졌다는 얘기고, 일봉은 저가가 깨지면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수치
이번 주 금요일 종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기회는 월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왔을 때는 매수 전략이 가능한데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때는 안 된다고요. 그냥 일봉이 계속 저가를 지키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일봉은 상승하려면 저가를 지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낮은 저가를 월요일 날 만들어야 돼. 가장 낮은 저가를 월요일 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수 기회는 월요일밖에 없다요. 월요일이 아니면 매수가 없이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선에서만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반대로 매도 전략은 화요일 이후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매도가는 존재하는데 매도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화요일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린다 그랬죠? 서비스로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동평균선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동평균선. 자, 이동평균선 잘 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자,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5위평입니다. 예? 5위평이에요. 근데 5위평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평선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원래는 상승하기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락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이걸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얘가 A예요. 자, 이동평균선이 왜 상승했느냐? 이게 왜 상승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이동평균선은 이거예요. A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나누기 5 이렇게 되죠. 요게 이동평균선 값이에요. 근데 5번이 됐을 때 5번 시가를 찍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나누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공통이고 A하고 5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 5의 차이를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가 여기잖아요. 종가가 여기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를 5로 나누면 등분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요만큼 상승한다고요. 이동평균선이. 그래서 그만큼 상승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종가보다 이 종가가 낮아지면, 이 종가보다 이 종가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요 폭의 5분의 1만큼 이동평균선이 내려가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종가를 이렇게 뺀 이유는 이동평균선을 아래쪽으로 꺾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그건 시초가랑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시가가 얼마냐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320.83을 적용해도 이동평균선은 안 올라가겠죠. 이거 왜 안 올라갈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왜 안 올라가지? 시가가 갭상승 하는데도 이동평균선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는 얘가 빠져나갔는데 여기선 얘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얘예요. 얘. 시가 얘잖아.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5등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5등분을 해가지고 5등분의 1등분만큼 내려가니까 요만큼 내려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5위평은 어떻게 됐다? 아래를 본다. 5위평은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한다 그러면 얼마부터 가능해요? 5위평선이 323.46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굴려보세요. 주봉의 5위평은 323.46 정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볼린저 밴드 상단선의 위치는 322.33인가? 뭐 그 정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걸 머릿속에 다 그리셔야 된다고. 적어도 322는 넘어야 되고 323도 가능하고 326도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만약에 잘 감을 잡아서 나는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는 적어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매수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저가가 지켜져야 돼요.
응? 무조건 저가가 지켜져야 됩니다. 저가가 안 지켜지면 네, 여기 깰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요거까지.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1.54가 올라야 돼요. 1.54 1.54%가 올라야 되니까 13,775 곱하기 1.54 13,775 곱하기 1.54 자, 14,000 잘못했네요. 13,775 곱하기 1.54 그러면 한 212원 올라야 되거든요. 212원 그러면 대략 13,985 자, 그러면 13,985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13,985 자, 예, 그러면 전종가 정도가 매수가고 목표가는 14,618에서 14,599 정도예요. 예? 근데 일단 여기 14,175원 넘어가면 매수는 금지. 예, 그리고 저가를 지키면 종가 아래서는 매수하셔도 된다. 그 정도. 매수 기회는 월요일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매수가가 존재하는 매수 기회는 월요일밖에 없고 화요일부터는 무조건 일봉 저가가 지켜지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매수가 거의 종가죠. 그 다음에 고가 넘어가면 바로 매도가기 때문에 예, 뭐라고 하지? 매수 찬스는 종가 말고는 없어 보여요. 그냥 보유할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고버스 봐야죠. 고버스는 사실 할 게 없어요. 예? 할 게 없다. 개인적으로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냥 보유야. 팔기 싫으면 보유예요. 40원 빼겠습니다. 그러면 2,570원. 제가 분석할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뭐 돌려서 얘기 안 하잖아요. 자, 주봉 매수가 얼마예요? 여기 2,540원 정도. 35원에서 40원 밀리면 2,490원 정도. 그러니까 2,490원이 계속 걸려요. 2,490원. 2,490원. 예. 아주 지독하게 싸우는 것 같아. 2,490원 가지고. 자, 일봉은 예, 종가 위로는 매수하면 안 되고 2,530원 정도 공격적으로 매수하신다 그러면은 2,530원 정도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이거 월봉은 답이 없어요. 예? 월봉은 답이 없다. 2,490원 넘어가면 답이 없다고요. 그냥 보유야. 파시든지 보유하든지. 방법은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나는 보유해야겠다 이러면 보유하시는 거고, 나는 팔아야겠다 그러면 파는 거죠. 근데 2,490원 위에서 저는 이게 상방이니까 사세요라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요, 어차피 봉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기술적 분석은 봉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봉을 갖고 하는 거라고. 예? 근데 봉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자, 시간이 지나면 봉이 바뀌고, 봉이 바뀌면 보조지표의 위치가 다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예? 봉이 바뀌면 보조지표 위치들이 다 바뀐다고. 자, 지금 봉이 여기 있어요. 예? 봉이 여기 있어. 이동평균선은 여기 있다고요. 1번, 2번.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봉이 이동평균선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예, 이동평균선의 위치를 목표치로 잡고 저기까지 간다라고 떠드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2900이었어. 그래서 봉을 보고 목표치가 2900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예?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니까 이동평균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3번 위치에 온 거예요. 봉은 4번이고. 얘가 어떻게 됐다고? 27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봉일 때는 목표가 2900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4번 위치에 왔더니 목표가 2700이라고 말을 바꾸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 분석된 동영상을 보는 사람 뭐라 그래요? 왜 목표치가 200이 까졌냐는 거죠. 200이 까진 게, 예, 봉이 내려가면서 보조지표들을 아래쪽으로 다 끌어내린 거예요. 예? 근데 시간이 또 지나서 또 빠졌어.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6번까지 온 거죠. 6번까지 왔더니 이제 2500이 된 거지, 목표치가. 5번. 예? 그러니까 이제 6번에 위치해 왔어. 6번에 위치해 왔더니 이제 이동평균선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2900이 있었는데 5번 위치까지 오니까 250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00%가 빠진 거죠, 이제. 예? 상식이잖아요? 상식이라고. 이동평균선을 보고 목표를 잡았다면 이동평균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면서 목표치를 계속 다운시킨다고요. 근데 기억은 어디 속에 있어요? 2번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900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조지표가 지금 2500대까지 내려온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봉을 기반으로 하고, 봉은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모든 분석의 기준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바뀌면 봉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봉에 맞게 그때그때의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하지, 그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꾸고 싶지 않아서 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봉이 바뀌면 구조들이 싹 다 바뀌기 때문에 바뀐 구조에 맞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너는 왜 자꾸 말을 바꾸냐? 너의 분석은 왜 과거하고 달라졌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근데 분석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흘러서 봉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조지표가 싹 다 위치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제가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에 대입할 수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봉이 바뀌면 해석도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해요. 자, 제가 지금 상태에서 다음 주, 지금 상태에서 다음 달, 예,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태에서 다음 주나 다음 달을 분석하는 건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의 보조지표들이 어디에 있고 그 보조지표의 위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예, 지금 만약에 가격을 다 바꿔놓으면 미래도 가격이 싹싹 바뀐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가면 만약에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미래의 시점에 갔을 때도, 예, 비슷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왜 미래를 보겠어요? 예? 환경을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분기의 환경을 미리 알고 싶은 거죠. 그럼 그 환경 속에서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를 터치하는지, 예를 들면 윗꼬리를 그리는지 아랫꼬리를 그리는지, 예, 그런 형태를 보고 유추하는 거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겠다 라고, 예, 넘겨 짚는 거죠.
근데 기술적 분석이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보셔야 말을 바꾸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설명하는데 빼먹으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건을 주고 조건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N 이렇게 해서 1번 조건일 땐 어떻게, 2번 조건일 땐 어떻게, 3번 조건일 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드려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조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구분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없고 그냥 매수. 그래서 2700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대응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까지도 설명을 해줘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송을 제공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방송을 제공하는 사람의 말을 참고로 해서 자신이 어떤 조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이 조건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아무 말 대잔치라고 오른다 내린다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른다 내린다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조건에서 오르고 어떤 조건이 되면 오르기 힘들고 어떤 조건이 되면 내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유를 해줘야 머릿속에 와닿을 거 아니에요. 오른다 내린다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니까요. 그럼 오른다 내린다만 하고 이 조건 알고 싶으면 너 돈 내 이러는 거죠. 더 자세한 조건을 알고 싶으면 돈 내. 그러면 이 방송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방송 자체를 볼 필요가 없다고. 오른다 내린다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어떤 방향이 유리하다라는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고가 되겠죠. 기술적 분석이 쓰레기다라는 생각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도구란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더 배우기 쉬워요. 다른 방법보다 더 배우기 쉽다고. 근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어떤 보조지표를 쓰시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동평균선을 쓰든 뭐 스토캐스틱을 쓰든 RSI를 쓰든 뭐 자기가 잘 쓸 수 있으면 땡큐인 거죠. 우위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요. 다만 나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그 보조지표를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될 수 있을 단계까지 계속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